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오전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하락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우리 장이 쉬어가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오늘 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터키 위기가 전염될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터키 법원이 미국인 목사 석방을 재차 거부하고 나섰고요.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산 전자제품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미국과 대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우려는 미국에도 전염이 돼서 간밤에 3대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 상무부의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상무부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주무부처입니다. 이들이 고위 지도부에 적절한 무역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심이 좀 위축이 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먼저 자금이 빠지는 모양새였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는 좀 바이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들의 묻지마 공시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의 진행 상황을 사업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라는 모범 규준안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모범 규준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도 아니고 이를 안 한다고 해서 당국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이 바이오 업계 그리고 애널리스트 등의 또 증권가의 의견을 조사해서 만든 안인 만큼 기업들은 압박을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만일 이를 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의심을 할 만한 구석이 생길 겁니다. 신약개발 기업은 앞으로 신약개발 내용을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기재를 해야 하고 라이선스 계약 부분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집중해서 사업 보고서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재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통일 서식안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올해 3분기 사업 보고서부터 적용이 되고요. 11월 15일이 제출 기한이죠.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경우에도 출시 시점의 중요성 그리고 신규 진입 기업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또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효능 차이가 회사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선점했느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능보다는 가격이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고 또 이 같은 상황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범 사례들을 좀 보면요.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한 신약 품목, 계약 상대방, 총 계약 금액과 수치 금액, 임상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현황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예시를 했습니다. 옆에 좀 나오고 있죠. 네, 품목별로 라이선스와 총괄표를 작성해서 또 회계 처리 방법과 개발 진행 결과 등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전문성이 좀 중요하겠죠. 전문성을 알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학력과 또 이들의 학위 논문, 경력도 기재를 해야 하고요. 박사와 석사급 인력 수와 이들의 논문 실적, 학회 발표 실적도 공시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상장사가 공시한 현황과 개발 정보로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표준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 보고 건수가 166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임상시험 계약 승인 건수는 2,230건. 중단했던 거는 얼마나 승인이 됐는지의 수준의 7%에 불과하게 홍보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주 주가 모두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증권가나 전문가들 또 투자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약주들의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비교 근거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그동안 바이오사가 임상 승인 공시를 개별적으로 상시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자세한 과정과 경쟁 현황 등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주가를 띄우기 원하는 회사 측에서는 또 일부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임상 승인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중단된 소식을 전하기는 꺼리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하는 데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요, 의무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개발 관련 정보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를 두드려보고 건너갈 수 있게 됐다라면서 정보 접근 제한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고 혹은 좀 꺼려했었던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이 비교 공시를 통해서 투자를 고려하는 등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 보수적 투자자의 대표격인 연기금들도 정보의 접근성이 커지게 되다 보면 향후에 바이오의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업계에서는 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우려감 내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 연구개발 활동과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좀 부담이 있다면서 상대 외국 회사에서 비밀 계약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유치나 실적 관리에 부담이 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벤처로 시작하는 바이오 기업이 이들에 대해서 재무적인 기준이 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연구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연구개발을 줄이거나 화장품 같은 부대 사업에 좀 손을 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도 말을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표준안을 내놓기 전에 업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때는 비밀 계약 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비밀 계약으로 계약 조건을 밝히지 못한다는 공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혹시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 회사를 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이번 방침을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부 정보 노출로 인한 기업의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시장으로 바이오 시장 거듭날 수 있을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편안이 일부가 공개가 됐죠. 더 많은 돈을 더 오랫동안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원래 60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꿨습니다.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인데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의 방점을 찍을지 혹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끌어올릴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이 삼복 더위의 끝자락, 말복이라고 하죠.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물론 덥지만 폭염의 기세는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장마감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